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가.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상생과 상극이라는 얘들이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목화토금수가 서로 모여서 지들끼리 도와주는 놈이 있고 또 두드러 패는 놈이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음양이라고도 표현했죠. 음양은 서로 일단 음양의 기본적인 개념은 상반된 걸 얘기합니다. 즉 낮이 강해지면 밤은 죽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양이 강하면 음은 죽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인 거고, 또한 밤이 강해지면 양은 죽어있는 거죠. 그래서 음이 강하면 양은 죽는다. 이렇게 해서 음과 양은 서로 상반되는 거다. 음이 좋아지면 양은 나빠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음양의 상반된 논리가 되는 겁니다. 고전적인 논리입니다. 나중에 따지다 보면 또 다른 차원이 전개가 되겠지만, 일단 나하고 지금 철수하고 둘이 있는데 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걸 먹고 나서 갖다 내놔야 되는데 좀 귀찮죠. 이것을 내가 내놓으면 나는 귀찮지만 얘는 편합니다. 철수는. 그렇죠? 대신 철수가 내놓으면 나는 편합니다. 똑같이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철수가 하면 저는 편합니다. 제가 하면 철수는 편합니다. 이렇게 서로 상대된 개념이 바로 음양인 겁니다. 이 오행은 이렇게 상대된 개념의 운동을 통해서 그 오행의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것과 때리는 것. 굳이 친다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 도와줄 때가 있고 바로 때릴 때가 있겠죠. 바로 행운의 시기라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도와주는 시기고,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목화토금수의 그 상생과 상극인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이것이 원의 형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화, 토, 금, 수. 이것이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원의 형태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는 목을 도와줍니다. 생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현재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할 때는, 재밌게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는 물이 있음으로써 자라기 때문에 나무에서 볼 때 물은 어머니다. 그리고 물의 입장에서 볼 때 나무는 애기다,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물은 나무를 도와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바로 생이라고 표현하죠. 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목은 나무를 생해 주는 거죠. 목은 나무를. 자, 그럼 나무는 다시 봅시다. 나무는 불을 생해 준다. 즉 나무는 자신이 탐으로써 불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죠. 즉 불의 입장에서 볼 때 나무는 뭡니까? 바로 어머니 같은 존재죠. 불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나무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와 불의 관계를 바로 이렇게 생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실제는 그 나무가 타서 불이 되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은 다른 논리입니다만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나무는 즉 목은 화를 생해 준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목생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봅시다. 수가 목을 생해 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수, 생, 목. 그렇죠? 그다음 목, 생, 화. 그러면은 수는 목을 생해 주고 목은 화를 생해 주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다음 다 화를 봅시다. 화하고 토의 관계를 봅시다. 화하고 토는 불이 뭔가 불타고 나면 재가 남죠. 이 재가 흙으로 간다. 흙이 된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화가 토를 생하는 겁니다. 실제는 그렇진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불이 타서 흙으로 되는 과정이 바로 화생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는 일단 토를 도와준다, 생한다. 즉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도와주는 것들을 바로 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요즘 정치권에서 바로 상생정치라고 하죠. 상생정치, 상생. 그렇죠? 이 상은 뭡니까? 서로 상자. 물론 그들이 정말 서로 도와주는 상생정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생 정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상생이라는 용어는 바로 음양오행설에서 나온 겁니다. 자, 봅시다. 다음에는 토하고 금의 관계를 봅시다. 금은 쇳덩어리 내지는 철분 내지는 돌인데 토가 금을 생해준다는 논리가 됩니다. 물론 자연계의 형상으로 흙이 돌이나 쇠를 생해준다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흙이 굳어서 돌덩어리가 된다든가 내지는 그 흙 속에서 철분이 나온다든가 이 개념으로서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제는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토생금이 아닙니다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토가 금을 생해준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토생금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알아주십시오. 자, 흙 속에서 돌이 나오고 철분이 나오기 때문에 토생금이다. 일단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봅시다. 깊은 산속 옹달샘 어디서 나옵니까? 바위 틈에서 나옵니다. 돌 틈에서. 그래서 금이 돌이라겠죠. 물을 생한다. 금이 돌도 되고 철새도 됩니다. 물론 혹은 그 약수 같은 진짜 좋은 물에는 생수라고 하죠. 철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 좋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철분 때문에 그 수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금생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도 좋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는 상생의 고리를 여러분들은 정확히 인지를 하고 또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기본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여러분 지금부터 3번 복창 시작.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목생, 화생, 토생, 금생, 수생. 자, 이것이 바로 오행의 상생 논리가 됩니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도와주는 걸 얘기했죠. 우리는 도와주는 것을 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생과 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도와주는 놈만 있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놈도 있겠죠. 바로 때리는 놈. 이걸 바로 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행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와만 주는 그러한 관계도 있지만 또한 일방적으로 이렇게 때리고 두드러 패는 그런 또한 관계도 성립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두드러 패고 때리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극이라고 표현하죠. 자, 극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한 이렇게 칼도 잘라서 극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통상 같이 씁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 사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건 전부 다 한문으로 하는 거니까 무지하게 한문이 많은가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에야 28자 아니면 30자 정도면은 다 끝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생의 관계를 알아봤는데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는 우리가 상생의 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생해준다는 개념에서 상생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 이제는 서로 극한다 해서 상극의 고리를 한번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은 화를 생해준다고 하죠. 화를 생해주죠. 바로 오행의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칠 때 다음 거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목은 토도 생해줄까요? 아닙니다. 목은 화를 생해주고 토는 생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자식은 챙겨주지만 남의 자식은 잘 안 챙겨줄 수도 있죠. 내 자식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얘를 괴롭히는 깡패가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는 자식은 챙겨주고 깡패는 두드러 패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목이 볼 때 화는 자식같이 무조건 좋습니다. 이렇게 잘 챙겨줍니다. 그런데 토는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두드러 패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나무는 나무의 뿌리로서 흙을 파고 들어간다. 물론 사실은 흙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살아가는 거지만 이것도 암기하기 쉽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무의 뿌리로서 흙을 아무리 딱딱한 제방도 나무가 뚫고 들어가면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목, 극, 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토를 극한다. 그래서 목은 토를 극한다. 목은 토를 두드러 팬다. 얘들은 절대적으로 두드러 패고 맞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 세월이 변하면은 토가 목을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물과 불로 칠 때 항상 원래 치면은 불을 끄는 것이 물이죠. 이런 개념처럼 목은 항상 토를 극하는 현상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목극 들어가고 다음에 화를 보겠습니다. 화는 토를 생해주지만, 즉 토는 생해주지만 토 다음에 있는 것, 토가 생해하는 금, 즉 하나 걸려있는 금은 극을 합니다. 금이 화를 극하는 게 아니라 화가 금을 극하는 겁니다. 이것은 봅시다. 화는 뜨거운 불이, 금이 뭡니까? 쇳덩어리 혹은 돌이죠. 불이 강하면 용광로 같은 불은 돌도 녹입니다. 쇳덩어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화는 금을 극한다. 불은 쇳덩어리를 이긴다. 일방적으로 극한다. 이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화극금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화극금입니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이제 토를 봅시다. 토는 금을 생해주죠. 토는 금을. 즉 흙은 쇳덩어리나 돌을 생해줍니다. 그런데 이 토는 금이 생해주는 수에 대해서는 극을 합니다. 지금 토는 수를 극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또 뭐라고 부릅니까? 토, 극, 수가 되죠. 그 얘기는 우리가 볼 때 물이 막 흘러가다가도 이렇게 흙으로 제방을 쌓고 웅덩이가 있어. 웅덩이는 뭡니까? 다 흙이죠. 물은 흙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토극세 현상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흙은 물을 극한다. 이것이 뭐다? 토극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금을 봅시다. 금은 수를 생해준다. 수입니다. 그런데 금은 수를 생해주지만 수가 생하는 목에 대해서는 극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뭡니까? 금은 쇳덩어리니까 쇳덩어리는 당연히 목을 상징하는 나무를 쳐보실 수가 있겠죠.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톱으로 벌목하듯이. 그래서 금곡목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특히 이것을 금곡목, 쇳덩어리가 나무를 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곡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지막으로 수를 봅시다. 수는 다시금 이렇게 목을 생해줍니다. 수는 목을 생해줍니다. 그래서 상생고리는 이렇게 서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수는 목을 생해주는 반면에 뭡니까? 바로 화를 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논리는 뭡니까? 물은 불을 끄는 것이죠. 물이 불을 이긴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일방적인 관계. 이 극은 싸워서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는 이러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나 아주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자연의 법칙 같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고양이와 쥐처럼, 고양이의 천적은 쥐라는 개념처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법칙들이 바로 상생과 상극의 논리라는 것인데요. 이 상생과 상극의 논리를 통해서 사주학의 모든 원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생 한 번 극하고 한 번 생해주는 것을, 이걸 우리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한다는 개념으로 다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과 상극의 고리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번엔 극입니다. 자,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다시 한번 봅시다.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렇게 상극의 고리가 회전을 하고 상생의 고리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다시 수생목으로서 상생의 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이 고리는 이 단지 오행뿐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만사의 어떤 순환 고리가 바로 오행의 상생, 상극의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목화토금수, 이 오행에도 각각 음양이 있겠죠. 우리는 지금 음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목을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누면은 그래서 뭐라 합니까? 갑과 을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음양으로 나누면 병과 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토를 음양으로 나누면 무와 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금을 음양으로 나누면 경과 신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를 음양으로 나누면 임과 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목화토금수를 음과 양의 상반된 두 가지로 나눈 것이 됩니다. 자, 이걸로서 앞으로 우리 사주학의 모든 논리가 진행이 됩니다.